다음 주제는 택시입니다. 택시 부재 해제도 저희가 한 2, 3주 전에 짚어봤어요. 이거 강제 휴무제 풀면 택시가 늘어날 것이다. 그래서 시내에 택시 잡는데 불편이 덜할 것이다 했는데 아니라면서요. 네, 아니더라고요. 결론은 아니다. 네, 근데 이제 왜 했어요 이거? 일단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행정에서는 네.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네. 뭐 지금 부재로 엮여 있으니 네.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라고 해서 부재를 풀었는데 네. 사람들은 벌써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.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부재에 있던 분들은 부재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거에 별로 개념지 않은 우리가 이제 뭐 개인 택시 있고 법인 택시가 네네. 있잖아요. 근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별로 구애받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일을 하시는 자영업자시고 네.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소속돼 있는 직원이다 보니까 뭐 복지나 이런 게 중요하고 오히려 야간이나 뭐 이런 부재 이런 것도 막 그렇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개인 택시 수요를 개인 택시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기를 희망하는데 네네. 지금 구조상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막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이 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생활을 위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뭐 야간에 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어?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가 없고 뭐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효과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. 네. 근데 그 경기도 택시기사들이 이 택시 부재 해제한다니까 다들 미리 얘기했대요. 경기도에서는 안 먹힐 거다. 네. 서울도 안 먹히죠. 그런데 도에서 강행을 한 거예요. 네. 이건 문제 아니에요? 그렇죠. 늘 행정이 그렇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그냥 그 이론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택시가 내 건강 때문에 나 야간 운전 못해. 뭐 이런 거 할 거라고는 그 시뮬레이션에 있나? 없잖아요. 그냥 부재를 풀면 당연히 일을 하겠지.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려고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. 그리고 야간 운전을 해도 정말 수익이 확 늘어야 되는데 별로 늘지 않거든요. 그럼 굳이 야간 운전 내가 왜 힘들게 하면서 이 일을 하지? 뭐 이런 생각. 그 대목에서 좀 도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12월부터는 그 시내 할증이 자정이 아니라 밤 10시부터 되니까 그러더라고요. 이제 밤에 택시가 많이 늘 것이다. 어떻게 보세요? 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야간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버스를 못 타기 때문에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10시로 택키면 비싼 택시 타고 싶겠어요? 버스 타고 싶겠어요?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노력은 가상한데 과연 그게 얼마나 해결이 될까? 저도 좀 의문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계속 이런 것만 말고 조금 더 뭔가를 좀 해결책을 저도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뭐 안타깝게 이게 수요가 정말 안 맞는 거잖아요. 수요 불균형이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. 지역 불균형도 있지 않겠어요? 그렇죠. 지역 불균형 당연히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 플러스 뭐 어떤 시간대 불균형도 있는 거예요. 야간에 일하기 싫고 난 낮에 일하고 싶어. 근데 낮에 택시 탈 사람 별로 없고 밤에는 택시 탈 사람이 많은데 운전할 분이 없는 거예요. 야간 택시 기사분한테 인센티브 같은 건 어때요? 야간 택시분한테 인센티브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10시 이후로는 할증 요금제를 받기 때문에 일종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10시부터 하게 되면 수요 고객이 없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줄까요?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굳이 뭐 그닥 수익도 없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? 뭐 그것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. 그래서 아예 정말 수요에 맞춘 어떤 그런 운행 기준이나 이런 지침을 차라리 좀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오히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. 이 박사님 이제 그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소장 택시, 버스 이것과 관련해서
어떤 뭐 전체적인 조망이랄까요? 아이디어 같은 거 혹시 없으세요? 아이디어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텐데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네. 이제 그 굳이 이 기차 제도가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열차. 행운 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적용을 해보고요. 네. 사실 택시 요금이 늘어나면 굳이 택시를 안 타고 자가용도 갖고 나가요. 네,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냥 단순히 택시 요금을 뭐 늘리고 또 그 시간을 당기고 이런 것보다 좀 저도 딱히 아이디어는 없지만 네, 많이 고민은 해봤지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아직까지는 그게 못 미쳐서 조금 더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되겠다. 네. 뭐 사실 교통 전문가들도 계속 이 얘기를 해보면 뭐 다른 대안보다는 뭐 정책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기를 희망하는데 정책은 늘 뒤에 있고 연구는 앞에 있는데 이 일을 어쩔까. 뭐 향후에는 뭐 또 다른 대안이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GTX도 그래서 지금 더 나온 이야기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교통 체계들을 좀 투입을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뭔가 또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죠. 최소한 이 버스, 택시, 열차 이 셋을 좀 이렇게 묶어서 좀 유기적인 시스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. 그렇죠. 네. 택시 부재 해제 효과 없다. 낮에만 택시 늘었다. 이 소식 여기서 적겠습니다.